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건요, 항일 의병투쟁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의병투쟁과 관련되어서 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돼요. 1895년에 을미의병,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1907년에 정미의병,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딱 의병은 이렇게 세 가지뿐 없다라는 것 하나하나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병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병의 특징입니다. 위정적사 사상을 계승한다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뭐 전통문화를 수호한다. 그리고 보수 유생들이 주도한다라는 면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이런 의병투쟁은요, 이쪽으로 무장투쟁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뜯어서 을미의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병 볼까요? 1895년 연도도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에 따른 단발령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터럭 하나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발령 때문에 크게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의병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 인물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이소응, 문석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주 더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더러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인석, 춘천, 이소웅, 제천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 완전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소웅 해서 춘천 색을 입혀놨습니다. 이 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굴 한번 봐볼게요. 이 보수 유생들이요, 이래요. 저 눈빛들 봐보십시오. 진짜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을 듯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소웅 선생이에요. 이소웅 선생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을미의병은 그 뒤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 상황은 뭐냐 보세요. 자, 고종이 해산 권고 조직을 한다. 그러면 의병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다라는 내용이 될 텐데, 그럼 의병이 뭘 요구했었냐?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친일 수령을 처벌해라. 그러니까 친일 관료들 처벌이죠. 그리고 또한 단발령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종이 친일 관료들 처벌하고 단발령을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고종은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일본의 압박에 부딪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들어준 거예요. 친일 수령 처벌하겠다, 단발령 폐지하겠다. 맞습니다. 아관 파천 시기가 된다라는 것. 아관 파천은 친러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행했던 것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얘네들은 집에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게 을미의병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을사의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을사의병입니다. 1905년 배경은 을사늑약 때문이죠. 주권을 피탈당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중요할 텐데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을미의병에 대해서 그 지역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소응 어디였습니까? 이소응은 춘천이었죠. 춘천. 그리고 을사의병에서는 최익현, 민종식 요 두 분이 지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민종식, 홍주성, 그 다음에 최익현은 태인이나 순창이 된다는 것. 이거는 필수예요. 최익현은 무조건 필수. 그래서 민종식이랑 이렇게 크로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왜? 기출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한 사람이 있죠. 최익현. 어떻게 됩니까? 네, 쓰시마 섬에서 순국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신돌석은요, 평민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 역할을 했었는데 국권 피탈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을사조약 이후에는 이런 신돌섭과 같은 평민 의병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 사진 하나 볼까요? 신돌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돌석과 관련된 어떤 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나 그 집안에서, 신돌석 집안에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겠죠. 그를 이렇게 초상으로 남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돌석 평민의병장, 평민의병장의 출현은 을사의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의병투쟁의 핵심이에요. 의병투쟁의 핵심은 정미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미의병 1907년이고요. 왜 일어났는지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1905년에. 그러면 고종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고 네덜란드에도 특사를 보냈었습니다. 특히나 네덜란드에 보내진 특사를 우리는 헤이그 특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이렇게 파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다라고 해서 고종을 일본 애들이 강제로 퇴위를 시켜버리고요. 고종 다음에 마지막 임금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조항 중에 뭐가 문제였냐? 요게 문제였습니다. 한일 신협약에 부칙에 군대 해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군대 해산. 그러면서 해산 됐잖아요. 이거는 치욕이다라고 하면서 시위대 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쏙쏙 합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의병의 화력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병의 장점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향토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이 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다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인영이에요. 이인영. 그러면서 13도 창의군을 구성하게 돼요. 이제 의병에서 군대화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총사령은 이인영이 되겠고요. 군사장은 허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인영의 의병 부대가 진짜 컸어요. 그 다음이 허위의 의병 부대가 컸기 때문에 총사령, 군사장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각국 공사관에 우리는 의병이 아니라 정식 교전단체이다. 승인해달라라고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파트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힘을 모았단 말이에요. 뭔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겠죠? 그게 정미의병의 서울 진공 작전이 되겠습니다. 허나 일본의 화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실패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의병의 큰 틀이 될 텐데 이거를 지도로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제가 어제 계속 이걸 어떻게 구성해 볼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정미의병의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로 진공을 하려고 하죠. 그럼 서울 근처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주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 양주시는 의정부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 북부에 다 집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치르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총사령이 있었죠. 총사령이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심요살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장 허위가 주도를 했던 서울 진공작전 실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일본의 화력이 그만큼 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의병이 쓸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의병이 산발적으로 또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 요 지역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지역을 뭐라 부릅니까? 호남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남 지방에서 이제는 크지는 않지만 산발적으로 두두두두 이렇게 의병이 일어나고 있었다.
의병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남부지방에서 일어나는 의병을 격퇴하는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 작전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한 대토벌 작전. 그 결과, 남한 대토벌 작전의 결과 쓸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려버리게 되면서 의병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상 한 번도 독립운동을 쉰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거 있죠. 어떤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좌절하는 집단과 그 다음에 또 훗날을 도모하는 집단이 있을 거예요. 의병투쟁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일본 때문에 의병투쟁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등지로 의병은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한대 토벌작전 이후에 우리 의병은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투쟁을 지속하였다. 요 골자가 정미의병과 관련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봤습니까?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강의 중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거 있죠. 을미의병과 그 다음에 을사의병 사이에 의병과 의병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올려보세요. 의병과 의병 사이에 연결고리. 그렇죠. 동학의 다른 이름이었죠. 그게 활빈당이 되겠습니다. 활빈당, 동학의 자녀 세력인데 이 활빈당에 강령이 있는데 강령 기억나시는 분? 강령.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금광 채굴을 엄금할 것, 철도 부설권을 내어주지 말 것, 강령. 그렇죠. 맞아요. 금광, 엄금, 철도 엄금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대한 3인 논설. 요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요? 활빈당 나오면 대한 3인 논설, 금광 X, 철도 X. 요렇게 저도 문제를 풉니다.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자, 요 정도에서 정미의병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간략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일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쉽죠? 제일 먼저 1번이 뭐예요? 1번. 제일 먼저 일어난 건. 그렇죠? 을미의병. 기억, 그들은 국모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맞습니다. 요게 1번이 되겠죠. 을미의병. 그 다음에 2번은요. 두 번째는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2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리을이 되겠죠. 리을. 한일 신협약으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요게 정미의병.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들은 간도 연해주 등지로 옮겼다라는 것. 이렇게 4번 가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순서 문제와 관련된 간략한 항일 의병과 관련된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잘 봤는지. 최익현 무슨 의병이에요? 최익현은 그리고 그렇죠. 최익현은 을사의병. 그리고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최익현은 자, 참고로 민종식과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최익현은 을사의병, 순창과 태인. 민종식은 무슨 성? 민종식은? 그렇죠. 민종식은 홍주성이 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확인해 보기 간단하게 했는데 OX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병은 태백산에서 신돌석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O 그렇죠? X가 되겠죠? X.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몇 개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을사의병 시기 민종식은 순창과 태인에서 의병 봉기를 하였다. OX
그죠? 순천과 퇴인은 누구라고요? 최익현이 되겠죠. 민종식은 홍주성.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뭘까요? 고종이 체결한 한일신 협약은 군대 해산 조항이 있었다. 진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고객님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 조선 마지막 임금 누가 즉위했고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즉위해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실제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다 해놓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일 신협약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지만요. 아니 고종이 1919년에 죽어요. 그러면서 관이 나가는 날쯤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민족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 그러면 순종은 언제 죽냐? 1926년에 죽어요. 순종의 관이 나가는 날을 기점을 삼아서 일어난 민족운동이 있는데 그게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병투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은요,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